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메소드 특강 뉴 패러다임 라이브 커머스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요, 라이브 커머스, 진짜 요즘 핫한 키워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시작하냐, 이게 뭐냐,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은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고 있는 점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부터 좀 간략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바일 쇼핑 호스트 1호 자격증을 따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 호스트입니다. 새롭게 정말 탄생된 직업이기도 한데요. 이게 저의 본업은 아니었고요. 저는 현재 10년차 기업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N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제 이름 정소영을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떠요, 사람들이. 흔한 이름. 그 중에 지금 제 얼굴과 가장 매칭되는 이 사진의 정소영 인물을 눌러보시면요. 저에 대한 더 자세한 이력사항과 함께 저의 활동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의 SNS들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끝나시기 전까지는 궁금하신 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강의 다 끝난 다음에도 제가 AS 서비스를 해드려요. 무상 서비스 1년. 1년까지는 제가 무상으로 계속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그 기간이 지났는데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시면은 역시 저를 검색하시고 저의 SNS 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무엇이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들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를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라이브 커머스를 왜 해야 하는지,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게 뭐냐? 그게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는 어디에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잘 하기 위해서 성공 전략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이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앞에 제가 사진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이 옆에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세요? 저도 지방 출장을 갈 때에는 주로 KTX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즉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단을 선택해서 계단을 통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갈 것인가. 자, 들어오는 하행 아닙니다. 상행 기준입니다. 지금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나라면 계단으로 올라갈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지 셀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대부분 계단으로 올라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건강을 생각해서 생활 속의 건강, 그쵸? 이런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계단으로 가는 게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난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계단을 선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럼 왜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요. 뭐하러
힘들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은 나를 데려다 줄 건데. 편안함을 선택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나는 택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 습관처럼 줄을 서서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유는 저마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해서 나는 좀 편안하게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고장.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은 하나입니다. 계단. 자, 이런 경우에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계단을 선택하신 분들의 반응과는 좀 달라요. 더 불만이 되게 많이 쏟아지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에 왜 고장인 거야? 왜 하필 내 앞에서 고장인 거야? 진짜 오늘 왜 이러니 아침부터. 이렇게 뭔가 투덜 하시면서 계단을 올라가세요.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똑같은 높이의 계단인데 왜 누군가는 건강해진다. 역시 내가 더 빨랐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시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왜 이렇게 난 재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면서 올라가시고,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뭘까? 뭘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내린 답변에서는요, 둘의 차이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한 길이었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와서 이 길을 걷게 되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업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실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했어요. 처음에 10년 전에 기업에서 사내 강사로 일을 하다가 내가 직접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꿈과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초반 3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젊음이 깡패다로 제가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5년 차가 되니까 이제 젊음도 사라지고 열정도 식고 초심도 사라지고 접을까? 그냥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까? 직장이 더 편했던 것 같아. 이런 또 나만의 내적 갈등 시기가 있었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사업이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7년 차가 지금 됐어요. 사업을 운영한 지. 7년 차가 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지난 저의 길들을 돌아보니 내가 진짜 지치지 않고 뭔가에 도전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 탓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요즘에 그 핫하다는 라이브 커머스가 관심이 있어. 라이브 커머스 해보고 싶어. 라이브 커머스 궁금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클릭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이 쏙쏙쏙쏙 저한테서 뭔가 많은 내용들을 다 흡수해 가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면서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은 댓글을 남기시면서 저랑 소통하는 교육을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제가 사실 이 앞에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네. 서점에 가시면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의 뜨끈뜨끈한 신간인데요. 제 책 말고서도 진짜 라이브 커머스 책이 쏟아져요. 여러분 혹시 라이브 커머스 들어는 보셨나요? 아니면은 라이브 커머스를 내가 해보셨나요? 분명히 지금 다양한 수준차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나하나 A부터 단계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고요. 유통구조도 변하고 있고요.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대 변화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 한번 이 질문에 퀘스천을 두시면서
이번 강의를 좀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사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는 왜 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될까요? 옆집도 하고 앞집도 하고 내 경쟁사들이 하니까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등 떠밀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공 전략 마지막 챕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선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획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떤 것을 어떻게 기획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애초에 선택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남들을 따라한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이거는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염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먼저 제시를 해보자면요. 요즘은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넘어서 온택트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체감하시나요? 그럼 온택트가 뭐야? 영어 단어인데요. 우리 콘택트 렌즈라고 하죠. 콘택트는 접촉입니다. 접촉. 우리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콘택트 시장에서 콘택트 시대를 살아왔어요. 접촉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고객과 제공자가. 네, 우리 사장님과 고객님들이 오프라인에서 콘택트 시대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 어땠죠? 언택트. 영어 단어 on은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no의 뜻이거든요. 콘택트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 왜 배달 어플들이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나 햄버거나 이런 거 구매하시죠. 이거 다 언택트예요. 만나지 않고 직접 내가 매장에 내리지 않고 비대면 상황에서 제품을 서비스 받는 형태.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요,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인간은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격리되세요.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우리 다 단절합시다. 서로 가족도 만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떤 욕망이 더 커져요? 아, 만나고 싶다. 아, 연결되고 싶다. 아, 직접 컨택트 하고 싶다. 라는 욕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바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SNS에서의 활동 시간이 더 커졌고요. 온라인에서 우리는 콘택트하고 있어요. 온라인 시장에서 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온라인에서 컨택트하는 시대, 온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온택트 시대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시나요? 또는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요, 제가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카페에 직접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컨택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한테 배달 어플을 통해서 저희 집 커피를 주문해서 상품을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장의 사진들이나 레시피나 뭐 이러한 컨텐츠들을 온라인의 SNS에 올려요. 그리고 그 SNS에 이 동네의 손님들이, 저희 가게의 단골 고객들이, 그리고 저희 가게에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저를 만나게 될 가망 고객들이 반응을 해줘요. 와, 너무 예뻐요. 와, 이거는 먹기 너무 아까워요. 와, 이런 레시피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댓글로 소통을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지나가면서 꼭 한번 들릴게요 라고 반응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온택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루트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면 안 된다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그 루트들 중에서 이 온라인 시장에서의 루트도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라이브예요.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네,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군요. 뭐 드셨어요? 저는 너무 더워서 물냉면 먹었어요. 네, 이렇게 서로 온라인 세계 속에서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네? 나랑 진짜 만난 거네? 네, 바로 이 온택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도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거면 믿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통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통계를 볼까요?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규모가요. 2020년도에 4천억 원이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2조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배수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10조라는 돈의 규모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요. 10조 정도의 매출이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고객들이 지갑을 어디에서 연다고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연다고요. 아니, 우리 가게에 직접 방문해서 카드를 긁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긁어주신다고요? 라이브 커머스를 보시면서 카드를 결제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한다는 거는 자원봉사, 자선활동 이런 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플랫폼, 그리고 돈의 흐름,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더욱더 민감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많이 움직여 왔고요.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플랫폼을 더 거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으로 유통구조는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적어도 최소한 내가 막차를 타지 않을 정도의 수준. 저는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사장님. 그러니까요,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내가 알면서도 안 하겠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선택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A부터 Z까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확장된 배경들을 보면요.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우리의 사업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모바일 시장이 커졌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 홈쇼핑을 보는 시간보다요. 스마트폰 SNS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TV 홈쇼핑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로 이동해야죠. 스마트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는 TV 광고보다 SNS 광고, 우리 4대 매체가 아니라 이제 5대 매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 시장도 다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우리도 이쪽에서 제공을 해야죠. 우리 고객을 이곳에서 만나야죠. 무엇으로요? 가게를 옮길까요? 네. 통째로 옮길 수 없어요. 오프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옮겨 오시는 거고요. 우리의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고 판매를 하고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것도 역시 우리 사장님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사실 이 라이브 커머스의 시작은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서 그 인플루언서라 불리는 왕홍이 한 시간에 판매하는 게 뭐 거의 진짜 우리는
몇 천만 원, 억 단위 팔았다 그러면 대박 났다. 방송 진짜 대박이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무서워요. 뭐 물량 1000개 준비했다가는 방송 시간도 못 채우고 끝납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정말 왕홍들의 시장이 굉장히 그 방송 시간 동안에 판매량이 어마어마한데 실제 최근 사례, 제가 컨설팅을 했던 소상공인 사례입니다. 그 성수동에서 수제화를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백화점으로 브랜드 런칭을 하고 진출을 하셨는데 그 모 백화점에서 왕홍을 데려다가 방송을 했어요. 타오바오를 키고. 와, 이 사장님이 재미가 들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라이브 커머스가 뭐야? 이런 반응이셨는데 일단은 중국어로 방송을 하는 것도 신기하셨고 방송 중에 그렇게 주문이 쏟아지는 걸 보고서는 눈을 뜨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하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국내 라이브 커머스를 도전하셨는데 너무 첫 단추가 이 첫 술이 중국 시장이었다 보니까 이게 좀 격차가 있었죠, 매출이. 아, 국내는 너무 적어요, 매출이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국내 시장부터 단련을 해서 몸집을 키워나가시면서요. 결국은 아마존과 연결이 될 거고요. 결국은 중국 시장으로, 화장품 업종에 계신 분들은, 제조업종에 계신 분들은 유럽 시장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플랫폼에 연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라이브 커머스에서의 핵심 스킬이나 기술이나 기획하는 방법이나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을 충분히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은 국내 시장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 국내 시장에서 더 안정적으로 서버가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도 사실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이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성이 절대 적지 않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판매율 탑3는요, 식품. 네, 아무래도 먹는 거에 관련돼서 가장, 이건 뭐 오래전부터 홈쇼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식품 방송이 단연 1위고요. 그 다음으로 의류와 화장품, 네,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브 커머스가 무엇인가요? 라이브 커머스 검색을 해보시면 이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N포털 사이트에 웹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뜻한다. TV 홈쇼핑과 달리 채팅창을 통해서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며 이를 이용해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세 줄 중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네. 동영상 스트리밍, 상품 소개, 판매. 네. 저는요, 쌍방향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SSTNT님 목소리 좋으세요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뿅 하고 댓글 남기시자마자 누구누구님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해요 라고 답변 드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온택트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텐트를 하나 살 거예요. 그러면은 백화점에 가서는 직접 점원에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접어요? 아, 이거는 그러면은 얼룩지면 어떻게 닦아요? 이거 혹시 끈이 끊어지면 끈만 따로 교체가 돼요? 궁금한 거를 막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이커머스 세상이 열리고 나서는요, Q&A를 남겼죠. 질문. 그러면 답변까지 실시간 답변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전화를 합니다. 고객센터에. 아, 근데 지연이 돼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요, 방송 중에 들어오면은 물론 홈쇼핑처럼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거를 마구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세탁은 어떻게 해요? 이거 끈은요? 그걸 보고 전문가들이, 쇼호스트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셀러가 답변을 해줘요.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은 쌍방향 소통이고요. 얼마나 내가 예쁜 외모를 가졌냐, 얼마나 내가 말을 잘하냐, 얼마나 내가 진짜 방송 진행력이 있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소비자들과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도 잘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잘 해줄 수 있는지, 이 전문성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모습도 예쁘네요. 감사해요. 네. 이 강의 관련돼서도 궁금한 거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TV 홈쇼핑이랑 라이브 커머스랑 그냥 송출을 모바일로 한다라는 차이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그 TV 홈쇼핑과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실 시작 단계에서는 작년 요맘때쯤 여름까지만 해도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는 그렇게 뭔가의 방송 심의, 심의 제재 이런 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TV 홈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는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송 심의도 거쳐야 되고 굉장히 좀 법적인 절차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제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자, 제가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은요, 있어요.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심의에 걸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술 마시면서 방송하는 행위들, 혹은 폭언이나 욕설이나 비방하는 것들, 이런 거 안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석류즙을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 석류즙을 드시면요, 자궁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검증이 안 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심의에 걸리지 않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 자궁암을 예방하는 데에 이러한 성분이 굉장히 효능이 있다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그 성분이 실제 이 석류에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어떤 방송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말, 표현들,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시고 시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심의 규정을 넘기면은 내가 했던 방송들이 다 막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장님들이 직접 방송을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과대 포장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잡숴봐. 이거 마시면 그냥 뭐 다 힘이 막 불끈불끈, 그런 검증되지 않은 과대 광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도 규제가 생겼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사실 라이브 커머스를 TV 홈쇼핑처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장비들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카메라도 전문 카메라에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로 카메라 1번, 2번, 3번, 4번 바꿔가면서 스위칭도 해줘야 되고 장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조명도 싸줘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그냥 나 혼자서 할래요 라고 하면은 1인 방송도 가능해요. 그냥 모바일 삼각대에 세워놓고 나 혼자서 방송 켜고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둘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단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목적을 정확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목적이 정확히 무엇일까?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수수료도 좀 다릅니다. TV 홈쇼핑은 기본적으로 30%, 40% 이상의 그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이거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가 이용하는 플랫폼에 지불하는 그 수수료를 제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15% 정도 계산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차이가 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의 연령대도 좀 달라요. TV 홈쇼핑은 전 연령인데 그 중에서도 중년 이상의 40대 이상의 50대, 60대, 70대 인구가 더 많이 시청을 하시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2030 세대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이것도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TV 홈쇼핑이 라이브를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댓글 소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소통 방식을 둘 다 댓글 실시간 소통 방식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겠고요. 판매 방식은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을 보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아래 스토어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그 스토어 들어가셔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합니다. TV 홈쇼핑은 전화를 해서 카드 번호를 누르거나 모바일 앱을 켜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하지만 진입 장벽이 라이브 커머스는 조금 더 장벽이 낮다라는 점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라이브 커머스는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네, 이 어디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에 대한 의견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방송을 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쇼핑 플랫폼들, 뭐 11번가, 티몬, 쿠팡,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현대, 롯데 이런 곳들이 이미 기존에도 물건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던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라이브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냥 라이브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립 들어보셨어요? 그립 방송. 네, 그립에서 이제 처음에는 개그맨 유상무 씨가 굉장히 원탑으로 그립퍼로 쇼호스트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었죠. 네, 그립이라는 플랫폼은 라이브만 하는 플랫폼이고요. 마찬가지로 소스라이브나 아니면은 보고나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각의 플랫폼별로 장단점이 좀 있어요. 네, 물론 수수료의 차이도 있습니다. 네, 사실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대냐에 따라서 플랫폼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저가 상품, 예를 들면은 뭐 아동복이나 여성 의류나 아니면 정말 식품군들 이런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립이나 소스라이브나 이렇게 라이브만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왜요? 일단 진입이 쉬워요. 사장님들 오픈하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나는 조금 더 고가예요. 10만 원, 20만 원 이상의 고가이고 티켓이거나 뭐 이런 무형의 상품이거나 이런 류다라고 하면은 더 기존의 쇼핑 고객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11번가나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현대나 이런 유통망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천이고요. 이것이 더 나은 결과를 무조건 가져온다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세계사회전 흥미롭네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좀 흥미롭죠. 네.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이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 중에서 마켓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스토어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료로 스토어를 개설하시고 다만 스토어를 오픈했다라고 해서 모두 다 라이브를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파워 등급 이상만 라이브를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에서 우리 스토어에서 최근 3개월 동안 누적 평균이 300건 주문량에 매출이 800만 원 이상을 계속 지속하고 있느냐, 지속된다라고 하면 저는 파워 등급이거든요. 그러면은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라이브를.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이 규정을 최근에 완화시켰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근 3개월 누적된 평균이 주문 건수가 100건, 매출이 2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 새싹 등급을 받으실 거고요.
이 새싹 등급 이상부터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켜실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라이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 라이브, 두 번째는 기획 라이브, 세 번째는 일반 라이브가 있어요. 일반 라이브는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스토어 주인장인데 내가 스스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규모고요. 그냥 편안하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틀이나 양식이나 형식을 많이 갖추지 않고 편안하게 고객들과 소통하시면서 하세요. 두 번째 도전 라이브는 노출되는 카테고리가 좀 다릅니다. 특정 뭐 키즈, 베이비, 음식, 식품, 뷰티 이런 특정 카테고리에서 노출되는 게 아니라 도전 라이브는 말 그대로 도전하는 라이브예요. 그래서 내가 라이브를 이 도전 라이브로 선택을 해서 들어갈지 아니면은 그냥 내 카테고리 안에서 특정 라이브, 일반 라이브로 들어갈지를 좀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 네이버 라이브를 선택하신 이유는 기획 라이브 때문이거든요. 기획 라이브는 네이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나의 라이브를 기획 라이브로 채택을 해주면서 이 라이브를 메인에 노출을 같이 시켜줘요. 홍보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차이점이 뭐겠어요? 시청자 수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기획 라이브를 여러분이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보통 1000명 이렇게 안 보고요. 10,000명 이상 시청을 합니다. 저희가 평균 데이터를 봤을 때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한다라고 해요. 물론 화, 수, 목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 이게 황금 시간대거든요. 그 시간대에 방송을 하신다는 기준입니다. 보통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하다 보니 구매 전환율을 10%만 잡아도 매출이 1000건 이상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기획 라이브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기획 라이브는 이 등급이 없어도 돼요. 내가 기획안을 써서 네이버에 발송하시면 되세요. 나 이런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함께 기획 라이브 해보고 싶습니다. 5월 어버이날에 저희가 어버이날 키트를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이 키트를 기획 라이브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획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 MD가 소통을 해주실 겁니다. 네, 방법이 참 다양해요.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또 있으실 텐데요. 우선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 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이 뭐예요? 되게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각 플랫폼마다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보통 10%를 중심으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에서 떼가는 결제 수수료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를 넘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획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 10개를 10,000원에 한 박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중가보다 라이브는 좀 더 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 할인가로 라이브 중에 8,000원에 판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8,000원에 배송비도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도 계산하셔야 돼요. 이 라이브 수수료도 계산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라이브 좋다고 하셨던 사장님들이 나중에 라이브 남는 것도 없어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획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꿀팁입니다. 파격 혜택을 주셔야 해요. 그렇되 없던 구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평소에는 여기저기 고객들에게 10개에 10,000원 이 한 박스 구성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에는 여러분이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 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수수료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을 바꿔보는 거예요. 10개의 한 박스가 아니라 30개의 한 박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한 박스를 팔 때마다 더 많이 재고들을 소진할 수 있고 판매량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팔기 때문에 좀 더 할인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기획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울인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KTX, 고속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내 자차 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 돼요. 최고로 빨리 가는 수단을 선택할지 아니면 가장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지,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게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설계가 됐으면 그것에 충족할 수 있는 루트를 짜는 것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라이브 커머스 기획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실제 저희 라이브 방송 기획안이에요. 굉장히 약식으로 기획한 기획 초안이고요. 방송이 저희가 완도 전복편이었는데요. 전복에 어떤 제품을 넣을지, 전복 몇 미짜리를 얼마에 구성을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진행을 할지, 이 방송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 중간에 누가 들어왔다 나갈지, 어떤 연출들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뼈대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살을 붙이고 큐시트를 만들어서 미리 사전 대본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방송 전에 리허설을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 기획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기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 제가 최근에 의뢰받았던 그 방송이 신제품 그 화장품이었어요. 새롭게 런칭한 화장품인데 기존에 없던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1000개를 팔고 싶으시대요. 대표님은 1000개를 판매하는 게 이 판매가 목표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 판매 1000개는 세 번째 방송 정도로 밀어놓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먼저 하는 방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기획을 좀 틀었어요. 그러면 앞에 1번, 2번은 뭐예요? 이 제품이 많이 홍보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하게끔 하는 것이 방송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송, 네 번째 방송에서는 그 목표치인 1000개를 팔아서 판매를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이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요, 의미적인 거고요. 목표는요, 체크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목표를 1만 명 시청으로 할 거냐, B2C 판로를 개척한 것으로 할 것이냐,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몇 %로 할 것이냐, 판매 소진율, 재고를 다 아웃시키는 게 목표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목적과 목표를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최적의 연출을 구성해내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어 결정을 하셨으면요. 우리 제품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비교하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획안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기획안을 토대로 준비물들을 예를 들면 전복이면은 전복의 싱싱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연출 화면들도 필요하고 요리하는 장면들도 필요하겠죠. 다양한 활용법들도 보여줘야 하고 그때 방송 중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모두 다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방송 환경에서 세팅되어야 되는 장비들을 구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홍보가 제가 중요하다 한 이유는 여러분, 아무도 내 방송을 사실 관심 가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몇 시에 어디에서 방송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리셔야 돼요. 어떻게요? 기존 구매한 고객들에게도 문자나 DM 발송을 하시고 SNS 이용하신다면 SNS에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스토어 푸시로도 알려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미리 하셔야 돼요. 자, 그 쇼핑 플랫폼마다 좀 이 UI의 화면 구성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대개는 이 화면 안에서 쿠폰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팔로워는 친구 추가거든요. 이 채널을 친구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아이콘들도 있습니다. 댓글 남기는 창들도 밑에 있고요. 바로 스토어로 대부분 연결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송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전에 이 스토어에서 이 라이브 가격이나 구성을 미리 조정을 해서 방송 중에 그 가격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는 누가 해야 되나요? 다 하셔야 돼요. 네, 감이 오셨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리를 좀 더 해보자면요. 1차 산업 생산자, 특히나 나는 기존에 완도 전복을 혹은 밭에서 대파를, 양파를, 고구마를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어부예요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B2B로 가락시장, 청량리 시장의 도매상들과 소통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B2C 모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B2C 시장이 우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1차 산업 생산자, 소상공인, 수공예품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브랜드, 컨설팅, 그리고 티켓 이런 것들도 다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무형의 모든 상품들이 취급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나는 셀러로, 쇼핑 호스트로 위탁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들이 투잡, 쓰리잡, 요즘 N잡러 시대잖아요. 그쵸? 부가소득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방송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긴장하고 그랬는데요. 방송을 하다 보니 이제 방송을 라이브 방송과 또 녹화 방송 다 토탈해서 한 1000번, 2000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핵심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결국은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화려하게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하느냐.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전략인데요. 여러분 고객들은요. 필요하면 사지 말라 해도 삽니다. 그럼 우리는 고객을 동감하시면 되세요. 적어도 똑같은 경험이 없어서 동감을 못한다라고 하시면요. 공감이라고 여러분이 공감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질문 중에 진행하신 라이브 커머스 중에 기억에 남거나 최고 매출은 어떤 거였나요? 기억에 남는 것과 최고 매출은 달라요. 참고로. 네. 기억에 남는 거는요. 곰보 배추 배즙 방송을 했었어요. 곰보 배추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거였고 그 배즙을 판매를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정말로 사람들이 곰보 배추라는 게 되게 생소하니까 판매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한 15분 만에 저희 재고가 70% 이상이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만 곰보 배추를 몰랐나? 라면서 의외로 제가 사실은 그 방송에 굉장히 저의 머리를 한 대 딱 땡 친 거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답을 내리면 안 되는구나. 방송에서 예측을 우리가 미리 해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가장 최고 매출은 제가 이거는 공공방송이었는데요. 네, 매출에서 그때 정확히 금액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20만 원짜리 건수로 네, 한 상품이 20만 원 세트였어요. 그런데 그 가구 제품을 저희가 900개였나요? 네, 그렇게 매출을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얼마였죠? 한 그 정도? 네.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 방송 중에 이미 솔드아웃이 10분 만에 돼가지고 추가 주문 제작으로 방송 시간을 채워가지고 주문을 받았었어요.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기획을 할 때 이제 꿀팁, 마지막으로 요거를 알려드리면 꿀팁일 것 같은데요. 기획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많은 방송을 보셔야 돼요. 네, 보면서 배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차별화된 스토리가 들어가면 좋은데 쇼호스트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의 탄생 스토리부터 오너의 이런 마인드나 그런 핵심 가치들을 좀 방송 중에 많이 넣어서 이 진짜 제품의 본질적인 가치가 전달이 많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 5가지 힘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저의 책을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라이브 중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괜찮고요. 이 강의를 지금 실시간으로는 못 봤지만 이후에 내가 시청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댓글 말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정소영 강사를 해시태그 하셔서 한번 이 강의에 대해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 달 7월 마지막 주까지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럼 8월 마지막 날까지 8월 말일까지 3분을 뽑아서 제가 이거를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 3가지 왜 필요한지, 왜 이것인지, 왜 지금 해야 됐는지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답을 하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은 개구리는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하면요, 폴짝 하고 한 걸음 뛰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변화의 기회를 잡으시는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